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영화테크 영상 이어서 서진모토 모티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긍정적인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특징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게 개별 이슈인지 아니면은 시장 전체적인 이슈인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수주를 따가지고 나온 공시였지만은, 이게 지금 공급 물량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은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호황으로 보고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승 상위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이유가 실제로 부품주들에 대한 그 수주가 따와서 수혜일 수도 있지만은, 향후 장기적인 업황 상승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수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자동차 시장에 장기적인 업황 상승을 기대를 해서 이제 전장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액 상승을 기대를 한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 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런 단순 기대감으로 실제로 매출을 벌어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는 수급이라는 거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서진 오토모티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보셔야 될 게,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갭 띄우고 상한가거든요. 근데 서진 오토모티브는 갭이 아니라 시초가부터 야금야금 끌어올려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말은 이게 이제 뭐 장 전에 뭐 이슈가 나왔을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테마성 수급으로 그냥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공시나 뉴스거든요. 근데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공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공시가 8월 14일 날짜예요. 그 말은 즉 공시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뉴스를 봐야 되는데, 자, 뉴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네이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서진 오토모티브 뉴스를 치면은 나오는 게 그냥 VI 발동했다. 이것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거죠. 6월 8일 날, 5월 날, 뭐 이제 이런 거 VI 발동했다는 공시만 나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나온 공시를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테크나 GSE, 한창이라든가, 자, 이런 전체적으로 그냥 올랐다라는 기사지, 그래서 딱히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거든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대중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 상한가 기록했던 것과 함께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몰리게끔 노출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진짜로 명분이 있어서 노출시킨 거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명분 없이 이렇게 그냥 노출만 시킨 거면은 이거는 그냥 개미 꼬이기, 개미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통 주식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459억이고 상장 주식수가 1950만 주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실제로 이 전체 주식이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권 제외하고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공시제휴주주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5%만 유통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954만 1246주 곱하기
실제로 유통되는 0.3536% 계산하면은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690만 주, 대략 700만 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백보 양보해서 이 상한가로 그냥 이 전체 물량을 시장가로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얼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냐면은 2,350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162억 원이 필요해요. 그럼 쉽게 말해서 162억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서진 오토볼을 마음먹고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물론 이 유통제 주식수가 전부 다 체결이 된 건 아니겠죠. 전부 다 거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상한가에 걸려 있는 당시 지금 시점에서 이 상한가 잔량에 누가 얼만큼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 2,350원에 170만 주가 매수하고 싶어서 안달난 물량인데, 이거를 또 계산기로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2350 곱하기 176만 7,210주. 자, 계산하면은 얼마냐면 41억이거든요. 자, 41억이 지금 2,350원에 사고 싶어 하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꿔 생각하면은 시가총액이 40억이니까 400억이니까 40억은 비중 10% 정도가 되고, 이거는 내일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볼 수 있겠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주식 적급법인데, 근데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곡되는 물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사위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 4, 5, 6이 나올 확률, 이게 다 확률이 6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던졌을 때 1이 연속해서 2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2가 연속해서 2번이 나올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이 한 10번 던져서 확률을 내면은 6분의 1보다도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순매수 들어오고 싶어 하는 물량이 아까 이제 41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 주문 걸어 놓은 거라면은 이게 전부 다 찐이 될 수 있는데, 찐매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허매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중받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작전주의였던 이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매수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매수 찾는 방법. 실제로 걸려있는 170만 주 물량이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는 방법이, 여기에 걸려있는 게 2,350원이 가격이에요. 그리고 300 옆에 보시면 45원 있죠. 40원 있죠. 이게 이제 호가당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이 상한가에 걸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만 보도록 할게요. 보는 방법은 이게 가격이고, 요 아래 나와 있는 하단에 170만 주가 지금 총 거래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걸려 있는 물량이죠. 아까 41억. 그리고 옆에 가로로 쳐져 있는 게 건수예요. 총 481건의 주문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481건에 170만 주가 걸려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계산하면은 이 481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 사람이 동일 계좌, 단일 계좌 혹은 여러 계좌로 주문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변수 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81명이 매수를 주문 걸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걸려 있는 물량이 나중에 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단순히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물량부터 쭉 체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이 뭐냐, 주식수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주로 계산을 한다라면은 이 숫자 2는 200주가 되겠죠. 그리고 숫자 20은 2000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자질구레한 물량 말고 한 번에 주문 건수를 많이 넣은 거, 뭐 20주, 그러니까 2000주, 5000주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봐야 될 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5000주면 5000주가 몇 건이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그냥 넣을 걸 수도 있지만은 한 동일 인물이 그냥 나눠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그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체결된 것, 실제로 서진 오토모티브에서 체결된 주식 주문 수의 체결량을 봤을 때 여기서 동일 계좌, 그러니까 동일적으로 주문 건수가 들어간 게 많을수록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매수 주문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상한가 잠기고 나서 지금 물량을 보시면 총 거래량이 130만 주인데 그렇게 동일 인물이 넣었을 만큼의 특정 체결량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이따 보류를 하고 이건 넘기도록 하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단위를 1000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1000주로 넘겼을 때 단위가 보시면 하단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했죠. 이렇게 많은 물량이 뒤쪽에 걸려있는 거는 실제로 체결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물량들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험해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체결 물량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여기 상한가에서 물량이 풀려서 이 앞에 주문이 다 풀리게 된다면은 이 험해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판에 많이 걸려있는 지금 1000주니까 1000단위니까 1000, 만, 10만, 뭐 17만 주, 뭐 15만 주, 뭐 40만 주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매수 취소를 시킬 수도 있는 물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물량이 이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매수 찐매수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뒤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걸어들인 눈속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무슨 제품을 팔고 뭐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이런 거는 아직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진짜로 이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돈 많은 투자자가 보고 나서 그냥 바로 넣어버린 물량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서진 오토모티브도 마찬가지로 1800원 단위에서 이 가격대 하단에서 내가 이런 재료를 보고,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서진 오토모티브도 자동차 관련주니까 이 가격대 18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간 거면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내가 남들보다 재료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가격대 30%라는 그 차이를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의 따라 매수 들어갈 만큼의 명분이 존재하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아직 시장이 자동차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장 부품주들이 전부 다 매출이 잘 나올 그런 재료 명분인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앞으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된 부품을 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실제로 그 기업이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능력이 되는지, 회사인지,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장기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것들 이전에 먼저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는
분석해본다 한들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일단 패스를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하게 상한가에 뛰어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여기서 뭐 상한가 세력 주체가 더 끌어올리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했듯이 수익 대비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운 이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야기 드린 게 영화테크,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영화테크와 서진오토모티브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설명드린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이나 카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제 의견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반박글 남겨주셔도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